여러분, 혹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아시나요? 4살배기 아이들 앞에 달콤한 마시멜로 하나를 놓아두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상으로 하나를 더 주겠다는 유명한 실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앞의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이 훗날 더 성공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았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만족 지연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죠. 그런데 어른들의 세상에도 이와 비슷한, 어쩌면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마시멜로 실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우리의 은퇴 이후 남은 수십 년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이름의 마시멜로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달콤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더 큰 보상을 얻을 것인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단지 인내심의 문제였지만 은퇴를 앞둔 우리에게는 생계, 건강,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훨씬 더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분들이 이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마시멜로를 먼저 집어들고 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몇 년의 소득 공백,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를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루라도 젊을 때 돈을 받아 즐겁게 쓰는 것이 현명하며 심지어 재정적으로도 더 이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연금을 일찍 받는 것이 우리 노후에 더 유리한 선택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른들의 마시멜로 실험을 둘러싼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들여다보며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이야기가 현명한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국민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3가지 형태로 지급됩니다. 정해진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노령연금, 가입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이 중 가장 보편적인 노령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노령연금 또한 언제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시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법적으로 정해진 나이에 맞춰 정상적으로 받는 노령연금입니다. 본래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1998년 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을 위해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늦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최종적으로만 65세에 받게 됩니다. 둘째, 바로 조기 노령연금입니다. 정상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대신 일찍 받는 만큼 페널티가 따릅니다.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여 5년을 앞당기면 원래 받을 금액의 30%가 영구히 삭감됩니다. 셋째는 반대로 수령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미루는 연기연금입니다. 늦게 받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1년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2%씩 늘어납니다. 5년을 미루면 무려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죠. 최근 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61년생의 경우 원래만 62세였던 2023년에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법이 바뀌면서 수급 연령이 63세로 1년 밀려나 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1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자 많은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30% 삭감을 감수하고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일부 미디어에서는 조기 수령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주장들은 타당할까요?
지금부터 조기 노령연금이 더 낫다고 말하는 5가지 핵심 논점과 그 이면을 면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삭임, 손익분기점이 76세이니 그 전에 사망하면 일찍 받는 게 무조건 이익이다. 계산은 간단해 보입니다. 원래 65세부터 매년 12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당겨 60세부터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금액은 30% 삭감되어 연 840만 원이 됩니다. 처음 5년간은 조기 수령자가 4,200만 원을 먼저 받으니 당연히 앞서갑니다. 하지만 65세부터 정상 수령자는 매년 360만 원씩 더 받으며 맹렬히 추격하죠. 이렇게 누적 수령액을 계산해보면 두 사람의 총 수령액이 같아지는 시점이 바로 76세입니다. 즉, 76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조기 수령자가 총액면에서 이득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2가지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산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생명표에 따르면 60세 남성이 7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87%, 여성은 무려 91%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7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은 남성은 5명 중 1명, 여성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그 희박한 확률에 속할 것이라 베팅해야 할까요? 둘째,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5년간 평균 연금 인상률은 약 7%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4%씩만 인상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다시 계산해보면 손익분기점은 76세가 아닌 73세로 3년이나 앞당겨집니다. 73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은 더욱 낮아지겠죠. 손익분기점이라는 단편적인 숫자에 기대어 노후 전체를 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 연금을 미리 받아 투자로 굴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 주장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국가에 묶어두느니 내가 직접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내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내야 조기 수령이 유리할까요? 정상 수령 시 받을 연금액만큼은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만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을 80세 전후로 잡아 79세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놀랍게도 매년 단 한 해도 손실 없이 연평균 7%의 복리 수익률을 꾸준히 달성해야만 정상 수령자와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85세, 90세까지 산다면 요구되는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안정적으로 손실 없이 매년 7%의 복리 수익.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목표인지는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은퇴자금은 공격적인 투자가 아닌 극도로 보수적인 관리가 필요한 돈입니다. 불확실한 투자 수익을 위해 확실한 평생 연금액의 30%를 포기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주장, 한 살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돈을 빨리 받아 많이 써야 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기력이 있을 때 여행도 다니고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년의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0세가 넘어가면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00만 원에 육박하고 80세가 넘으면 700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 큰 병이라도 얻게 되면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젊음의 즐거운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늙고 아픈 고통의 시간은 길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돈이 남으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남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모자라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우리 노후를 위한 훨씬 더 현실적인 자세가 아닐까요? 네 번째 논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와 기초연금 수령에 유리하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액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간이라는 변수를 간과한 선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됩니다. 30% 삭감된 연금으로 간신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연 4%씩만 연금액이 올라도 8년 정도면 다시 2천만 원 기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결국 탈락은 시간 문제일 뿐 잠시 미루는 대가로 평생 받을 연금액을 영구히 깎는 셈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더욱 변동성이 큽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제도의 변화에 기대어 확실한 내 노후 자산을 줄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 주장, 배우자를 위한 유족연금에서 유리하다. 이 주장은 일부 사실입니다. 가입자가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조기 수령으로 삭감된 금액이 아닌 원래의 기본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연금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조기 수령으로 70만 원을 받다가 사망해도 유족연금은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즉, 내가 일찍 사망할 경우 나는 적게 받았지만 내 배우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매우 비극적인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가 조기에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내 배우자가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이나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단지 유족연금만을 위해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불리한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달콤한 마시멜로에 담긴 5가지 유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장들은 단편적으로 보면 솔깃하지만 시간, 물가 상승, 기대 수명, 그리고 노년의 삶에 닥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면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물론 당장의 생계가 막막하여 다른 어떤 선택지도 없는 분들에게 조기 노령연금은 가뭄의 단비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단지 남들이 좋다더라, 일찍 받는 게 이익이라더라는 막연한 정보에 기대어 성급한 결정을 내리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지 모르는 노후의 삶에서 소득이 끊기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사회보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위한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올바른 정보를 나누는 것 또한 서로의 든든한 노후를 지켜주는 아름다운 연대의 방법입니다. 눈앞의 작은 마시멜로보다 잠시의 기다림 끝에 얻게 될 더 크고 든든한 2개의 마시멜로. 당신의 현명한 선택이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아시나요? 4살배기 아이들 앞에 달콤한 마시멜로 하나를 놓아두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상으로 하나를 더 주겠다는 유명한 실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앞의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이 훗날 더 성공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았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만족 지연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죠. 그런데 어른들의 세상에도 이와 비슷한
어쩌면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마시멜로 실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우리의 은퇴 이후 남은 수십 년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이름의 마시멜로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달콤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더 큰 보상을 얻을 것인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단지 인내심의 문제였지만 은퇴를 앞둔 우리에게는 생계, 건강,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훨씬 더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분들이 이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마시멜로를 먼저 집어들고 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몇 년의 소득 공백,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를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루라도 젊을 때 돈을 받아 즐겁게 쓰는 것이 현명하며 심지어 재정적으로도 더 이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연금을 일찍 받는 것이 우리 노후에 더 유리한 선택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른들의 마시멜로 실험을 둘러싼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들여다보며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이야기가 현명한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국민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지급됩니다. 정해진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노령연금, 가입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이 중 가장 보편적인 노령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노령연금 또한 언제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법적으로 정해진 나이에 맞춰 정상적으로 받는 노령연금입니다. 본래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1998년 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을 위해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늦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최종적으로만 65세에 받게 됩니다. 둘째, 바로 조기 노령연금입니다. 정상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대신 일찍 받는 만큼 페널티가 따릅니다.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여 5년을 앞당기면 원래 받을 금액의 30%가 영구히 삭감됩니다. 셋째는 반대로 수령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미루는 연기연금입니다. 늦게 받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1년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2%씩 늘어납니다. 5년을 미루면 무려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죠. 최근 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61년생의 경우 원래만 62세였던 2023년에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법이 바뀌면서 수급 연령이 63세로 1년 밀려나 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1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자 많은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30% 삭감을 감수하고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일부 미디어에서는 조기 수령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주장들은 타당할까요? 지금부터 조기 노령연금이 더 낫다고 말하는 5가지 핵심 논점과 그 이면을 면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삭임, 손익분기점이 76세이니 그 전에 사망하면 일찍 받는 게 무조건 이익이다. 계산은 간단해 보입니다. 원래 65세부터 매년 12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당겨 60세부터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금액은 30% 삭감되어 연 840만 원이 됩니다. 처음 5년간은 조기 수령자가 4,200만 원을 먼저 받으니 당연히 앞서갑니다. 하지만 65세부터 정상 수령자는 매년 360만 원씩 더 받으며 맹렬히 추격하죠. 이렇게 누적 수령액을 계산해보면 두 사람의 총 수령액이 같아지는 시점이 바로 76세입니다. 즉, 76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조기 수령자가 총액면에서 이득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산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생명표에 따르면 60세 남성이 7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87%, 여성은 무려 91%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7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은 남성은 5명 중 1명, 여성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그 희박한 확률에 속할 것이라 베팅해야 할까요? 둘째,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5년간 평균 연금 인상률은 약 7%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4%씩만 인상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다시 계산해보면 손익분기점은 76세가 아닌 73세로 3년이나 앞당겨집니다. 73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은 더욱 낮아지겠죠. 손익분기점이라는 단편적인 숫자에 기대어 노후 전체를 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 연금을 미리 받아 투자로 굴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 주장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국가에 묶어두느니 내가 직접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내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내야 조기 수령이 유리할까요? 정상 수령 시 받을 연금액만큼은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만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을 80세 전후로 잡아 79세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놀랍게도 매년 단 한 해도 손실 없이 연평균 7%의 복리 수익률을 꾸준히 달성해야만 정상 수령자와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85세, 90세까지 산다면 요구되는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안정적으로 손실 없이 매년 7%의 복리 수익.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목표인지는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은퇴자금은 공격적인 투자가 아닌 극도로 보수적인 관리가 필요한 돈입니다. 불확실한 투자 수익을 위해 확실한 평생 연금액의 30%를 포기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주장, 한 살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돈을 빨리 받아 많이 써야 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기력이 있을 때 여행도 다니고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년의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0세가 넘어가면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00만 원에 육박하고 80세가 넘으면 700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 큰 병이라도 얻게 되면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젊음의 즐거운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늙고 아픈 고통의 시간은 길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돈이 남으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남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모자라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우리 노후를 위한 훨씬 더 현실적인 자세가 아닐까요? 네 번째 논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와 기초연금 수령에 유리하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액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간이라는 변수를 간과한 선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됩니다. 30% 삭감된 연금으로 간신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연 4%씩만 연금액이 올라도 8년 정도면 다시 2천만 원 기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결국 탈락은 시간 문제일 뿐 잠시 미루는 대가로 평생 받을 연금액을 영구히 깎는 셈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더욱 변동성이 큽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제도의 변화에 기대어 확실한 내 노후 자산을 줄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 주장, 배우자를 위한 유족연금에서 유리하다. 이 주장은 일부 사실입니다. 가입자가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조기 수령으로 삭감된 금액이 아닌 원래의 기본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연금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조기 수령으로 70만 원을 받다가 사망해도 유족연금은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즉, 내가 일찍 사망할 경우 나는 적게 받았지만 내 배우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매우 비극적인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가 조기에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내 배우자가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이나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단지 유족연금만을 위해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불리한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달콤한 마시멜로에 담긴 5가지 유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장들은 단편적으로 보면 솔깃하지만 시간, 물가 상승, 기대 수명, 그리고 노년의 삶에 닥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면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물론 당장의 생계가 막막하여 다른 어떤 선택지도 없는 분들에게 조기 노령연금은 가뭄의 단비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단지 남들이 좋다더라, 일찍 받는 게 이익이라더라는 막연한 정보에 기대어 성급한 결정을 내리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지 모르는 노후의 삶에서 소득이 끊기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사회보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위한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올바른 정보를 나누는 것 또한 서로의 든든한 노후를 지켜주는 아름다운 연대의 방법입니다. 눈앞의 작은 마시멜로보다 잠시의 기다림 끝에 얻게 될 더 크고 든든한 2개의 마시멜로. 당신의 현명한 선택이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아시나요? 4살배기 아이들 앞에 달콤한 마시멜로 하나를 놓아두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상으로 하나를 더 주겠다는 유명한 실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앞의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이 훗날 더 성공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았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만족 지연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죠. 그런데 어른들의 세상에도 이와 비슷한, 어쩌면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마시멜로 실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우리의 은퇴 이후 남은 수십 년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이름의 마시멜로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달콤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더 큰 보상을 얻을 것인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단지 인내심의 문제였지만 은퇴를 앞둔 우리에게는 생계,
건강,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훨씬 더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분들이 이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마시멜로를 먼저 집어들고 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몇 년의 소득 공백,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를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루라도 젊을 때 돈을 받아 즐겁게 쓰는 것이 현명하며 심지어 재정적으로도 더 이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연금을 일찍 받는 것이 우리 노후에 더 유리한 선택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른들의 마시멜로 실험을 둘러싼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들여다보며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이야기가 현명한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국민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지급됩니다. 정해진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노령연금, 가입 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이 중 가장 보편적인 노령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노령연금 또한 언제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법적으로 정해진 나이에 맞춰 정상적으로 받는 노령연금입니다. 본래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을 위해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늦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최종적으로만 65세에 받게 됩니다. 둘째, 바로 조기 노령연금입니다. 정상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대신 일찍 받는 만큼 페널티가 따릅니다.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여 5년을 앞당기면 원래 받을 금액의 30%가 영구히 삭감됩니다. 셋째는 반대로 수령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미루는 연기연금입니다. 늦게 받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1년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2%씩 늘어납니다. 5년을 미루면 무려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죠. 최근 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61년생의 경우 원래만 62세였던 2023년에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법이 바뀌면서 수급 연령이 63세로 1년 밀려나 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1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자 많은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30% 삭감을 감수하고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일부 미디어에서는 조기 수령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주장들은 타당할까요? 지금부터 조기 노령연금이 더 낫다고 말하는 5가지 핵심 논점과 그 이면을 면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삭임, 손익분기점이 76세이니 그 전에 사망하면 일찍 받는 게 무조건 이익이다. 계산은 간단해 보입니다. 원래 65세부터 매년 12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당겨 60세부터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금액은 30% 삭감되어 연 840만 원이 됩니다. 처음 5년간은 조기 수령자가 4,200만 원을 먼저 받으니 당연히 앞서갑니다. 하지만 65세부터 정상 수령자는 매년 360만 원씩 더 받으며 맹렬히 추격하죠. 이렇게 누적 수령액을 계산해보면 두 사람의 총 수령액이 같아지는 시점이 바로 76세입니다. 즉, 76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조기 수령자가 총액면에서 이득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산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생명표에 따르면 60세 남성이 7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87%, 여성은 무려 91%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7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은 남성은 5명 중 1명, 여성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그 희박한 확률에 속할 것이라 베팅해야 할까요? 둘째,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5년간 평균 연금 인상률은 약 7%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4%씩만 인상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다시 계산해보면 손익분기점은 76세가 아닌 73세로 3년이나 앞당겨집니다. 73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은 더욱 낮아지겠죠. 손익분기점이라는 단편적인 숫자에 기대어 노후 전체를 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 연금을 미리 받아 투자로 굴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 주장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국가에 묶어두느니 내가 직접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내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내야 조기 수령이 유리할까요? 정상 수령 시 받을 연금액만큼은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만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을 80세 전후로 잡아 79세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놀랍게도 매년 단 한 해도 손실 없이 연평균 7%의 복리 수익률을 꾸준히 달성해야만 정상 수령자와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85세, 90세까지 산다면 요구되는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안정적으로 손실 없이 매년 7%의 복리 수익.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목표인지는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은퇴자금은 공격적인 투자가 아닌 극도로 보수적인 관리가 필요한 돈입니다. 불확실한 투자 수익을 위해 확실한 평생 연금액의 30%를 포기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주장, 한 살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돈을 빨리 받아 많이 써야 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기력이 있을 때 여행도 다니고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년의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0세가 넘어가면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00만 원에 육박하고 80세가 넘으면 700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 큰 병이라도 얻게 되면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젊음의 즐거운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늙고 아픈 고통의 시간은 길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돈이 남으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남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모자라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우리 노후를 위한 훨씬 더 현실적인 자세가 아닐까요? 네 번째 논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와 기초연금 수령에 유리하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액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간이라는 변수를 간과한 선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됩니다. 30% 삭감된 연금으로 간신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연 4%씩만 연금액이 올라도 8년 정도면
다시 2천만 원 기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결국 탈락은 시간 문제일 뿐 잠시 미루는 대가로 평생 받을 연금액을 영구히 깎는 셈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더욱 변동성이 큽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제도의 변화에 기대어 확실한 내 노후 자산을 줄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 주장, 배우자를 위한 유족연금에서 유리하다. 이 주장은 일부 사실입니다. 가입자가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조기 수령으로 삭감된 금액이 아닌 원래의 기본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연금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조기 수령으로 70만 원을 받다가 사망해도 유족연금은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즉, 내가 일찍 사망할 경우 나는 적게 받았지만 내 배우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매우 비극적인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가 조기에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내 배우자가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이나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단지 유족연금만을 위해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불리한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달콤한 마시멜로에 담긴 5가지 유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장들은 단편적으로 보면 솔깃하지만 시간, 물가 상승, 기대 수명, 그리고 노년의 삶에 닥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면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물론 당장의 생계가 막막하여 다른 어떤 선택지도 없는 분들에게 조기 노령연금은 가뭄의 단비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단지 남들이 좋다더라, 일찍 받는 게 이익이라더라는 막연한 정보에 기대어 성급한 결정을 내리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지 모르는 노후의 삶에서 소득이 끊기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사회보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위한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올바른 정보를 나누는 것 또한 서로의 든든한 노후를 지켜주는 아름다운 연대의 방법입니다. 눈앞의 작은 마시멜로보다 잠시의 기다림 끝에 얻게 될 더 크고 든든한 2개의 마시멜로. 당신의 현명한 선택이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아시나요? 4살배기 아이들 앞에 달콤한 마시멜로 하나를 놓아두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상으로 하나를 더 주겠다는 유명한 실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앞의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이 훗날 더 성공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았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만족 지연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죠. 그런데 어른들의 세상에도 이와 비슷한, 어쩌면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마시멜로 실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우리의 은퇴 이후 남은 수십 년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이름의 마시멜로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달콤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더 큰 보상을 얻을 것인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단지 인내심의 문제였지만 은퇴를 앞둔 우리에게는 생계, 건강,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훨씬 더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분들이 이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마시멜로를 먼저 집어들고 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몇 년의 소득 공백,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를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루라도 젊을 때 돈을 받아 즐겁게 쓰는 것이 현명하며
심지어 재정적으로도 더 이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연금을 일찍 받는 것이 우리 노후에 더 유리한 선택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른들의 마시멜로 실험을 둘러싼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들여다보며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이야기가 현명한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국민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지급됩니다. 정해진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노령연금, 가입 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이 중 가장 보편적인 노령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노령연금 또한 언제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법적으로 정해진 나이에 맞춰 정상적으로 받는 노령연금입니다. 본래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을 위해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늦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최종적으로만 65세에 받게 됩니다. 둘째, 바로 조기 노령연금입니다. 정상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대신 일찍 받는 만큼 페널티가 따릅니다.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여 5년을 앞당기면 원래 받을 금액의 30%가 영구히 삭감됩니다. 셋째는 반대로 수령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미루는 연기연금입니다. 늦게 받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1년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2%씩 늘어납니다. 5년을 미루면 무려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죠. 최근 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61년생의 경우 원래만 62세였던 2023년에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법이 바뀌면서 수급 연령이 63세로 1년 밀려나 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1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자 많은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30% 삭감을 감수하고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일부 미디어에서는 조기 수령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주장들은 타당할까요? 지금부터 조기 노령연금이 더 낫다고 말하는 5가지 핵심 논점과 그 이면을 면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삭임, 손익분기점이 76세이니 그 전에 사망하면 일찍 받는 게 무조건 이익이다. 계산은 간단해 보입니다. 원래 65세부터 매년 12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당겨 60세부터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금액은 30% 삭감되어 연 840만 원이 됩니다. 처음 5년간은 조기 수령자가 4,200만 원을 먼저 받으니 당연히 앞서갑니다. 하지만 65세부터 정상 수령자는 매년 360만 원씩 더 받으며 맹렬히 추격하죠. 이렇게 누적 수령액을 계산해보면 두 사람의 총 수령액이 같아지는 시점이 바로 76세입니다. 즉, 76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조기 수령자가 총액면에서 이득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산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생명표에 따르면 60세 남성이 7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87%, 여성은 무려 91%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7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은 남성은 5명 중 1명, 여성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그 희박한 확률에 속할 것이라 베팅해야 할까요? 둘째,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5년간 평균 연금 인상률은 약 7%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4%씩만 인상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다시 계산해보면 손익분기점은 76세가 아닌 73세로 3년이나 앞당겨집니다. 73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은 더욱 낮아지겠죠. 손익분기점이라는 단편적인 숫자에 기대어 노후 전체를 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 연금을 미리 받아 투자로 굴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 주장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국가에 묶어두느니 내가 직접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내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내야 조기 수령이 유리할까요? 정상 수령 시 받을 연금액만큼은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만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을 80세 전후로 잡아 79세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놀랍게도 매년 단 한 해도 손실 없이 연평균 7%의 복리 수익률을 꾸준히 달성해야만 정상 수령자와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85세, 90세까지 산다면 요구되는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안정적으로 손실 없이 매년 7%의 복리 수익.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목표인지는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은퇴자금은 공격적인 투자가 아닌 극도로 보수적인 관리가 필요한 돈입니다. 불확실한 투자 수익을 위해 확실한 평생 연금액의 30%를 포기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주장, 한 살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돈을 빨리 받아 많이 써야 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기력이 있을 때 여행도 다니고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년의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0세가 넘어가면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00만 원에 육박하고 80세가 넘으면 700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 큰 병이라도 얻게 되면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젊음의 즐거운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늙고 아픈 고통의 시간은 길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돈이 남으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남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모자라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우리 노후를 위한 훨씬 더 현실적인 자세가 아닐까요? 네 번째 논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와 기초연금 수령에 유리하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액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간이라는 변수를 간과한 선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됩니다. 30% 삭감된 연금으로 간신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연 4%씩만 연금액이 올라도 8년 정도면 다시 2천만 원 기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결국 탈락은 시간 문제일 뿐 잠시 미루는 대가로 평생 받을 연금액을 영구히 깎는 셈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더욱 변동성이 큽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제도의 변화에 기대어
확실한 내 노후 자산을 줄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 주장, 배우자를 위한 유족연금에서 유리하다. 이 주장은 일부 사실입니다. 가입자가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조기 수령으로 삭감된 금액이 아닌 원래의 기본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연금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조기 수령으로 70만 원을 받다가 사망해도 유족연금은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즉, 내가 일찍 사망할 경우 나는 적게 받았지만 내 배우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2가지 매우 비극적인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가 조기에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내 배우자가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이나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이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단지 유족연금만을 위해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불리한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달콤한 마시멜로에 담긴 5가지 유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장들은 단편적으로 보면 솔깃하지만 시간, 물가 상승, 기대 수명, 그리고 노년의 삶에 닥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면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물론 당장의 생계가 막막하여 다른 어떤 선택지도 없는 분들에게 조기 노령연금은 가뭄의 단비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단지 남들이 좋다더라, 일찍 받는 게 이익이라더라는 막연한 정보에 기대어 성급한 결정을 내리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지 모르는 노후의 삶에서 소득이 끊기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사회보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위한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올바른 정보를 나누는 것 또한 서로의 든든한 노후를 지켜주는 아름다운 연대의 방법입니다. 눈앞의 작은 마시멜로보다 잠시의 기다림 끝에 얻게 될 더 크고 든든한 2개의 마시멜로. 당신의 현명한 선택이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아시나요? 4살배기 아이들 앞에 달콤한 마시멜로 하나를 놓아두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상으로 하나를 더 주겠다는 유명한 실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앞의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이 훗날 더 성공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았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만족 지연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죠. 그런데 어른들의 세상에도 이와 비슷한, 어쩌면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마시멜로 실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우리의 은퇴 이후 남은 수십 년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이름의 마시멜로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달콤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더 큰 보상을 얻을 것인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단지 인내심의 문제였지만 은퇴를 앞둔 우리에게는 생계, 건강,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훨씬 더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분들이 이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마시멜로를 먼저 집어들고 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몇 년의 소득 공백,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를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루라도 젊을 때 돈을 받아 즐겁게 쓰는 것이 현명하며 심지어 재정적으로도 더 이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연금을 일찍 받는 것이 우리 노후에 더 유리한 선택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른들의 마시멜로 실험을 둘러싼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들여다보며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이야기가 현명한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국민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지급됩니다. 정해진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노령연금, 가입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